자,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죠. 진도상으로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죠? 다음 시간에 총정리 들어가게 될 거고요. 자, 오늘 이제 조합이라고 하는 것까지만 배우면 이제 경우의 수 얘기도 완전히 다 끝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도구들 두 개, 순열과 팩토리얼 요 두 개,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보고 오늘은 이제 조합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합은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개를 택하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얘기하고요. 조합의 수를 기호로 NCR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NPR이랑 차이를 생각해 본다면 얘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을 거야의 차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열하지 않을 거야. 얘는 뽑기만 할 거야.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걔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해지는지 천천히 한번 볼게요. 좀 흐리다, 그죠? 보이나요? 얘들아? 좀 흐리지만 보이긴 하죠? NCR,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는 방법의 수입니다.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거부터 천천히 생각을 해볼 거야. 오케이? 일단 봐봐. 여기 1, 2, 3, 4, 1, 2, 3, 4,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서 공 2개를 뽑아가지고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는 4 곱하기 3이죠. 그지? 실제로는 어떻게 돼? 이렇게 선생님 다 나열해봤어. 이렇게 12가지가 나와. 여기 얘는 4 곱하기 3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죠? 그런데 내가 지금 세고 싶은 거는 뭐냐면 4개의 공 중에서 2개를 그냥 뽑기만 하는 방법의 수가 궁금한 거야. 오케이? 그럼 얘도 어떻게 계산하겠어? 일단 첫 번째 공을 하나 뽑아야 되니까 4가지가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공을 꺼내야 되니까 3가지가 될 거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4 곱하기 3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세버리면 여전히 똑같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 그지? 근데 선생님이 경우의 수라고 해서 하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기준이 뭐라고 했지? 차이라고 했죠. 차이의 유무를 가지고 경우의 수를 어떻게 셀지 결정합니다. 라고 했었잖아. 그지? 근데 경우의 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 있는 이 네모친 애들이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1을 뽑았다, 2를 뽑았다. 근데 2를 뽑았다, 1을 뽑았다. 요거는 결국 1과 2를 뽑았어요 라는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몇 가지로 취급해야 돼? 다 하나씩으로 취급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여긴 얘를 이렇게 줄여서 하나 취급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 2개를 다 하나 취급했으니까 여긴 얘를 몇으로 나눠버리면 되겠어? 2로 나눠버리면 되겠지. 그지? 정확하게 말하면은 여기 있는 요거 1, 2라고 했을 때 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이 중복일 테니까 2팩으로 나눠준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결과를 2팩분의 1로 이렇게 곱해줘, 그러니까 2팩으로 나눠줘가지고 이렇게 계산된 결과가 뭐가 된다? 얘가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NCR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계산해 줄 거냐면 NPR로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가 2팩으로 다시 나눠져야 되니까 거기는 그 결과를 R팩으로 다시 나눠준 여기는 이만큼을 NCR로 우리는 셀 겁니다. 저렇게 계산할 거예요.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다시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궁금했던 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수학을 공부하면서 좀 궁금했던 게 이 순열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 순열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이거 뽑아서 뭐 하는 거야? 뽑아서 나열하는 거야. 그죠? 근데 여기는 얘는 어떤 경우의 수냐면 그냥 뽑는 경우에 뽑아주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하는 일이 더 많단 말이야, 실제로. 뽑아서 나열까지 할 거고 얘는 뽑기만 할 거잖아. 그지? 근데 왜 얘를 먼저 배울까? 여기 있는 얘를 왜 나중에 배울까? 를 생각을 해봤어. 근데 여기 있는 얘 그냥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를 내가 생각하기에는 방법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뽑기만 하는 경우의 수를 내가 일일이 하나씩 노가다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얘의 도움을 받아서 계산할 수밖에 없었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열을 먼저 배운 거고 반대로 조합을 나중에 배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NCR을 계산할 때는 항상 어떤 느낌으로 NPR을 먼저 계산해 주고 거기 있는 게를 R팩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네요. 이해되죠? 다시. 그래서 여기 NPR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쭉 곱해서 n-r 플러스 1까지 곱한 거라고 했고 밑에는 R팩이라고 해서 R-1, R-1에서 2, 1까지 이렇게 곱해준 거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OC3이 궁금해요. 라고 한다면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에서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NP3, 그러니까 OP3을 먼저 계산하고 걔를
3팩으로 나눠주는 형태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떤 걸 했었냐면 한 반에 10명이 있는데 그 10명 중에서 임원을 뽑고 싶어요. 임원 말고 일단은 첫 번째 임원 말고 그냥 단순하게 반장이랑 부반장이랑 그 다음에 서기 이렇게 3명을 뽑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는 10 곱하기 9 곱하기 8로 계산하면 돼요. 그죠? 라고 배웠었지. 중학교 때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임원 그냥 똑같은 임원을 3명 뽑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었냐면 똑같이 이렇게 쓰고 여기는 얘를 6으로 나눴었어요. 기억나요? 그 6의 의미가 뭐였냐면 사실은 3팩입니다. 오케이?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3팩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를 뽑았어 라고 한다면 10 곱하기 9로 계산했었잖아. 임원 2명을 뽑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10 곱하기 9 똑같이 써놓고 거기는 걔는 뭘로 나눴어? 2로 나눴었지. 그 2의 의미가 뭐였다는 소리야? 2팩이었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는 소리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는 순서를 신경 써줘야 되지. 그러니까 3명 뽑은 애가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순서를 신경 써줘야 돼. 순서를 신경 써주는 얘는 순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10P3이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여긴 얘는 그냥 뽑기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 순서를 내가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단 말이야. 뽑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10C3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그래서 뽑는 거랑 뽑아서 나열하는 거 두 개의 차이를 정확하게 너희가 생각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를 실제로 계산한 거 여기 있는 이 NPR을 계산한 결과가 뭐였어? n-r팩분의 n팩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NCR이라고 하는 걸 계산해주면 얘는 뭐가 되냐면 이거분의 이만큼이 NPR이었으니까 걔를 R팩으로 나눠준 여기는 얘가 NCR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서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네. NCR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 다시 한번 좀 연습해 볼까? 10C4야 이렇게 돼 있었어. 얘는 그냥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이렇게 4개 해주고 4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가지고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약분 210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NPR을 R팩으로 나눠준다라고 하면 NCR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다시 NCR이라고 하는 거는 NPR 곱하기 NPR을 R팩으로 나눠주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딱 좋을 것 같아.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제 잘 봐봐. 우리가 도구라고 해서 선생님이 도구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였어? 순열이다. NPR이라는 도구가 있었고 NPEC이라는 도구가 있었고 오늘 이제 NCR이라는 도구를 배운 거잖아. 그죠? 여기는 얘는 뽑아서 뭐 하는 거야? 뽑아서 나열. 여기는 얘는 나열하는 거. 얘는 단순히 뽑기만 하는 도구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봐봐. 뽑아서 나열하면 뽑아서 나열한 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너희들 어렸을 때 포크 숟가락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포크 숟가락 갖다 밥 먹어본 적 있지? 그지? 이게 포크에다가 이게 숟가락에다가 이게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포크처럼 찍어 먹을 수도 있게 해놓은 거 있잖아.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도구, 그지? 거기 있는 걔가 누구야? 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는 얘가 만약에 숟가락이었다면 여기는 얘는 그냥 뭐야? 포크야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 오케이? 그래서 요거랑 요걸 합쳐놓은 게 여기는 얘야. 그러면은 봐봐. 여기는 얘가 좋은 걸까? 얘네들이 좋은 걸까? 이걸 한번 생각해봐. 뭐가 좋을까? 일단은 얘는 하나로 두 개를 다 할 수 있으니까 좋긴 하지만 하나의 역할도 제대로 못해 사실. 그지 않니? 선생님이 취미로 목공을 했다고 했었잖아. 목수들 사이에 뭐라고 하지? 목수들 사이에 철칙이 하나 있는데 맞는 공구는 절대 사지 마라. 이런 게 있어. 맞는 공구. 그러니까 하나의 도구, 하나의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 갖다가 뭐 구멍도 뚫을 수 있고 톱질도 할 수 있고 막 그런 도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걔는 하나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거니까 절대 사지 마라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 똑같아요. 웬만하면 선생님은 여기 있는 얘는 안 썼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얘를 이해하는 용도로 NPR의 역할은 사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분석하자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NPR은 뽑아서 나열한 거구나. 그래서 얘가 뽑아서 나열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제 뽑는 거는 누구한테 맡겨버리고 얘한테 맡겨버리고 나열하는 건 누구한테 맡겨버려? 얘한테 맡겨버려. 그래서 이 두 개의 도구만 적극적으로 너희가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 이걸로 하는 게 편한 경우도 있어, 사실은. 이걸로 하는 게 편한 것도 있고 이걸로 하는 게 편한 것도 있고 각각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긴 하지만 여기는 얘가 하는 역할을 이거랑 이거 두 개로 대신할 수 있어요 라는 생각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선생님이 바라는 최고의 그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뭐 이건 절대 쓰지 마라 이것도 아니지만 선생님도 이거 막 쓰긴 할 거지만 이왕이면은 뽑아서 나열한다라고 이게 생각 자체를 분리해서 뽑는 거는 어떻게 뽑을 거야 그다음 그 뽑아놓은 걸 어떻게 나열할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NCR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나중에 NPR을 대체할 수 있는 애구나 이 정도도 같이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NCR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성질이 있거든. NCR과 NCN-R이 서로 같아져요. 얘랑 얘가 서로 같아져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잘 봐봐. 여기에 공이 6개가 있어. 이 6개의 공 중에서 2개의 공을 꺼내고 싶어요. 2개의 공을 뽑고 싶어. 라고 한다면 6개의 공 중에 2개의 공을 꺼내는 거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그죠?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상황에서 선생님 초록색으로 칠해놓은 공들 말고 하얀색으로 칠해놓은 공들을 내가 다시 파란색으로 이렇게 한번 칠해볼게. 오케이? 그러고서 이 경우들을 각각 내가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6개 중에서 나는 파란 공 4개를 선택한 거야 라고 생각할 거야. 라고 해도 무방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에서 뽑겠다라고 하는 이 행동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봐. 여기서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내가 2명을 뽑아서 청소 당번을 시킬 거야. 라고 하는 거랑 이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집에 보내버리고 나머지 2명을 청소 당번을 시킬 거야. 라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어쨌든 2명을 뽑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 뽑겠다라는 의미 자체는 결국 뭐라는 거야? 선택의 의미도 있지만 구분의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뽑힌 아이들과 뽑히지 않은 아이들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거구나. 뽑힌 아이들과 뽑히지 않은 아이들을 구분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6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에 수나 6개 중에 4개를 뽑는 경우에 수는 당연히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2개랑 4개랑 더하면 6개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 6개.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는 요거랑 2개를 더했을 때, 요거 2개를 더했을 때 결과는 n이 된다면, 2개 더했을 때 결과가 n이 된다면 얘랑 얘는 당연히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시 9가 궁금했어 라고 한다면 굳이 나는 10시 9로 계산하지 않고 10시 1로 계산할 거야. 10시 7이 궁금했어 라고 한다면 얘는 10시 3으로 계산할 거야. 이렇게 계산해도 충분히 똑같은 경우의 수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실제로도 봐봐. 여기는 얘를 계산하고 싶었어. 그럼 얘는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뭐야? 5 곱하기 4까지잖아.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란 말이야. 그죠? 그럼 이걸 계산하는 중에 여기는 이만큼이랑 이만큼이 어차피 어때? 약분돼서 사라지죠. 라고 보면은 결국은 이거랑 이거만 남았네. 그럼 얘는 뭐야? 10 곱하기 9 곱하기 8, 그 다음에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될 수밖에 없거든. 그죠? 여기는 얘는 뭐겠어? 얘겠지. 뭐. 되나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아니면 정의대로 가서 봐봐. 뭐라고 했냐면 NCR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 R팩 N-R팩 분의 N팩이라고 했거든. 오케이? 그럼 여기다 R 대신에 N-R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해봐요. 라고 한다면 여기는 얘가 N-R 팩이 될 거고 여기는 얘가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R 팩이 된다. 그리고 위에는 요거니까 N 팩이 된다. 라고 해서 두 개는 완전히 같아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두 개 자리만 바뀐 거니까. 이해되죠? 두 개는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조합이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되게 유명한 성질 중에 하나, 되게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 저렇게 됩니다. 라는 사실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알겠죠? 다시 한번 포인트가 뭐야? 여기는 얘랑 두 개를 더해서 뭐가 되는? n이 되는 상황이라면 두 개는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다음.
넘어가서 조합이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서 또 유명한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NCR이라고 하는 거는 N-1C R-1 더하기 N-1C R이 됩니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봐봐, 지난 시간에 했던 순열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이유가 뭐겠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아이이기 때문에 여기는 얘를 되게 유심히 잘 봐둬야 된다. 알겠죠? 여기는 얘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이렇게 한번 봐봐. 6개의 공 중에서 내가 3개를 뽑고 싶었어. 라고 해보자. 6개의 공 중에 3개를 뽑고 싶었어. 걔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겠어요, 얘들아? 얘의 경우의 수는 당연히 6시 3가지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뭐 실제로 계산해주면 6 곱하기 5 곱하기 4,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20입니다. 20가지가 되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얘를 내가 분류를 한번 해보자. 분류를 한번 해보자. 오케이? 뭘로 분류할 거냐면 1로 분류할 거야. 그러니까 1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1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래서 1을 포함하는 경우는 몇 가지가 나오며 1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몇 가지가 나오는지 각각 세서 그 두 개를 더한 결과가 전체의 경우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1을 포함하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얘는 1을 무조건 포함시키고 싶었던 거니까 나는 이 나머지 5개 중에서 몇 개만 더 뽑으면 되겠어? 2개만 더 뽑으면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얘는 OC2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리고 OC를 계산해주면은 얘는 5 곱하기 4, 2 곱하기 1이니까 얘는 10이 됩니다. 그 다음에 1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세주세요 라고 한다면 1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요거는 안 쓸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나는 3개를 다시 다 뽑아야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죠. 맞아요? 그래서 5개 중에 3개를 다 뽑아야지 1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얘도 여전히 OC랑 똑같기 때문에 10가지가 나오겠죠? 이거 2개 더한 결과가 얘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그죠? 그럼 다시 여기서 숫자를 쓱쓱쓱쓱 지워버리고 다시 요거 2개 더한 결과가 얘가 됩니다. 라고 하는 요 성질을 말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N개 중에서 R개를 뽑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특정한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특정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N-1개 중에서 이제 R-1개만 더 뽑으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특정한 한 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그 N-1개 중에서 R개를 다시 다 뽑아야 되겠죠? 라고 해서 이거랑 이거 2개 더하면 그게 전체 경우인 NCR이 됩니다. 라는 이런 성질도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 이런 성질, 요런 성질도 있어요. 오케이? 되게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봐봐. 어떤 느낌으로 여기 있는 얘를 바라보면 좋냐면 여기서 얘랑 얘가 이렇게 요거 2개가 1차이나 1차이가 나. 그리고 여기는 얘와 여기는 얘가 이렇게 2개가 서로 같아.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일단은 요 같은 거, 요거보다 하나 더 큰 거, 플러스 1 해서 걔가 얘가 되고요. 그 다음 이거 둘 중에 큰 거, 둘 중에 큰 거가 이쪽으로 온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기 OC4가 있었고 더하기 OC3이 있었어라고 생각해봐. 이거 2개 더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얘랑 얘랑 같네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1 차이 나네요 라고 한다면 얘랑 얘 2개보다 하나 더 큰 6. 얘 둘 중에 큰 거 4. 6시 4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야. 다시 7시 6이 있고요. 더하기 7시 5가 있고 7시 4가 있어. 라고 한다면 요거 2개 보면서 2개 서로 같네요. 그리고 하나 차이 나네요. 여긴 얘는 8시 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줄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성질까지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꼭 기억해둬야 될 성질들이라고 해서 일단은 NCR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계산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됩니다. 2가지는 반드시 또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뽑아서 나열한다는 의미로 여기는 얘를 대체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얘와 여기는 얘 2개 더한 결과가 n이 된다면 서로 같아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얘는 이거 이제 포함과 배제의 원리라고 해서 포함된 거랑 포함되지 않은 거 이 2개 더한 결과가 얘가 됩니다. 라고 해서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 정도 기억해 주면 좋겠다.
알겠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NC0은 얼마일까? NC0. N개 중에서 얘는 하나도 안 뽑겠어요. 이런 뜻이잖아. 그지? NC0은 1로 정의합니다. 하나도 안 뽑는 그 경우의 수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NC1은 얼마일까? 얘는 N개 중에서 하나를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단순히 N입니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알겠죠? 실제로는 뭐 그냥 N1 이렇게 계산된 거겠지? 얘는 당연히 N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NCN은 얼마일까? 그럼 N개 중에서 N개를 다 뽑을 거예요. 이런 얘기잖아. 그지? N개 중에서 N개를 다 뽑는 경우의 수 한 가지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NC, N-1. N개 중에서 N-1개를 뽑을 거예요. 이런 얘기는 얘는 하나를 뽑을 거예요랑 당연히 같을 테니까 이렇게 같아집니다.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겠지. 그게 요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거 하나 기억해주면 좋겠다. 됐나요? 여기까지가 조합에서 하고 싶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여기까지는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 뒤에 우리 조합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얘기 안 한 거는 이거밖에 없네요. 그죠? 요거 하나 더 써놓고, 요 성질도 있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일단 정리해 주세요. 자, 넘어가서 다시 정리해보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알개를 택하는 것을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개를 택하는 조합이라고 하고요. 이 조합의 수를 기호로 NCR과 같이 나타내고 얘는 이렇게 계산할 거야. 그 다음에 NCR과 NCN-R은 똑같을 거야. NC0은 1이 됩니다. 이런 것까지 다 알고 가면 좋겠다. 자, 보기 문제 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세계지리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총 몇 개야? 5개 중에서 2과목 선택하는 거니까 5C2겠지? 5C2는 10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됐죠? 10은 그냥 계산하면 나오는 거예요. 2번. 자, 100C 100C 98, 그다음 10C 7 이런 걸 계산해 주세요. 이런 거는 당연히 100C2로 계산하면 되겠다. 그지? 10C3으로 계산하면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구나. 이 정도만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 이런 문제도 한번 해봐야겠지. 자, 또 방정식 만들어서 푸는 거겠네. 자, 요걸 만족하는 자연수 n값을 구해주세요니까 얘는 12 곱하기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n에다가 n-1에다가 n-2, n-3까지 곱한 거. 요거를 4, 3, 2, 1로 나눠준 거. 마이너스 9배 n에다가 n-2가 1이 되고요. 그죠? 이거가 n에다가 n-1에다가 n-2가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이 방정식 풀어주세요라는 얘기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끝이야. 그죠? 그래서 이거 12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n-1, n-1, n-1 이렇게 날려버리면 남은 게 2분의 n에 다시 n-2에 n-3 마이너스 9는 n-2가 되는군요 라고 하는 요 그냥 2차 방정식이 됐어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저거 전개해서 풀어서 답해 주면 된다.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다음 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R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다시 15C 2R 제곱 플러스 1과 15C R 플러스 4 이게 서로 같았으면 좋겠어. 그럼 당연하게도 얘랑 같아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2R 제곱 플러스 1 얘가 R 더하기 4가 됩니다. 이걸 만족하는 R을 구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반대로 얘랑 더한 게 뭐가 됐으면 좋겠어? 15가 됐으면 좋겠어. 2R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R 더하기 4를 해준 이 결과가 15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요 방정식 R 다 구해주고 요 방정식에 R 다 구해가지고 자연수인 것들 골라서 띵띵띵 써주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계산을 생략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 여기는 얘를 만족하는 얘를 구해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n-2, n-1 요거 1 차이 나네. 요거랑 요거 똑같네. 그죠? 그럼 저거보다 하나 더 커진 n 더하기 2, c 둘 중에 큰 거 n-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얘가 지금 35라고 준 건데 이것도 계산하기 좀 빡빡하니까 n 더하기 2c 더해서 얘가 되려면 3이면 되잖아. 그지? 이렇게 된 게 35구나라고 식을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하면 편하다는 소리야.
알겠죠? 최대한 간단하게 먼저 바꿔놓고 그 다음에 이제 n 더하기 2에다가 n 더하기 1에다가 n에다가 여기 얘는 3에다가 2에다가 1 이렇게 해놓고 얘가 35가 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그죠? 그럼 이것도 이제 n에다가 n 더하기 2에다가 n 더하기 1에다가 n 해놓은 거. 여기 얘가 이거랑 이것도 무턱대고 막 곱하지 말고 얘들아. 숫자의 구성을 잘 봐봐. 이건 7 곱하기 5잖아. 그지? 그냥 7 곱하기 얘를 6으로 바라보면 딱 이런 느낌 아니야. 그죠? n은 몇이었구나? 5였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럼 무턱대고 이게 3차 방정식 풀어야지 라고 막 다 계산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계산이 깔끔할까, 편할까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다. 됐나요? 넘어갑니다. 다음 마찬가지 여기서 위에 있는 거는 뭐 어차피 또 뭐니까 방정식 푸는 걸 테니까 한번 해봐야 되나? 한번 해보자. 자, 여기서 식 몇 개 줬어? 요렇게 한 개, 요렇게 한 개 두 개 줬어요. 그러니까 3배의 NPR은 11배의 n-1PR입니다. 라고 식 하나 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n 더하기 1CR은 3배의 NCR이 됩니다. 그래서 식 정리하면 지금 미정계에서 n이랑 r 두 개 있으니까 두 개 해가지고 연립해서 풀면 n이랑 r 다 구할 수 있겠구나. 그냥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 정도만 설명할게요, 얘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한번 이제 같이 증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얘부터 시작해서 좀 전에 얘기했던 거지 얘 두 개 더한 게 얘가 됩니다. 그래서 n-1c r-1 더하기 n-1c r로 시작해서 계산을 쭉쭉쭉쭉쭉쭉 한 다음에 그 결과가 ncr이 됨을 보여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ncr이라고 하는 게 뭐다? 얘는 r팩에 n-r팩에 얘는 n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되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푸는 거야. 그럼 차근차근 넣어보자. 여기 그대로 들어간 거, 얘가 이렇게 들어간 거고, 얘는 여기랑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그대로 집어넣어가면 생각해 준다면 n-1팩이 6이 달릴 거고, 그 다음 r-1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에서 얘 뺀 거니까 여기 얘는 n-r 팩토리얼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똑같이 n-1 팩토리얼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r팩이 되겠네. 그 다음에 얘는 n-r-1 팩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됐나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는 얘를 뭐 할 거야? 통분할 거야. 일단은 그냥 똑같은 걸로 다 묶어버리자, 얘들아. 오케이? 공통인수 싹 다 빼버려. 일단 여기 있는 요 녀석, 여기 있는 요 녀석이랑 완전 똑같으니까 n-1 팩은 빼버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봤더니 n-1 팩토리얼이 공통으로 들어있네요. 얘랑 얘를 봤더니 n-r-1 팩토리얼이 공통으로 들어있네요. 묶어냈더니 얘는 이거 하나 남겠지. n-r분의 1 하나 남을 거고, 여기는 얘는 이거 하나 남겠지. r분의 1 이렇게 하나 남아.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그래서 여기 얘를 통분해 봤더니 n-r 그다음에 r 요거 분해 넘어간 거니까 r 더하기 n-r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게 되는 거야. 요게. 됐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 하나를 여기다 합쳐버리면 얘는 n팩이 될 거고, 여기 있는 얘는 요따가 합쳐버리면 얘는 n-r 팩이 될 거고, 여기는 얘는 여기다가 합쳐버리면 얘는 r 팩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뭐가 되더라? 얘는 NCR이 되더라. 그렇게 되더라. 이렇게 증명하면 된다. 이런 얘기. 됐나요? 이런 증명도 너희가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보고서 와, 이 계산 되게 복잡한데?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돼. 자연스럽게 해낼 정도, 이 정도의 계산력은 너희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넘어갔어. 보자. 이제 본격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는 거야. 야구 선수 9명이 있고 농구 선수가 5명이 있대. 이 중에서 3명의 야구 선수와 2명의 농구 선수를 뽑는 방법의 수래요. 그러면 3명의 야구 선수를 뽑을 거니까 9명 중에 3명만 뽑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5명 중에 2명만 뽑으면 되겠네요. 그죠? 5명 중에 2명만 뽑으면 돼요. 동시에 뽑을 거니까 당연히 곱하기 연산을 할 거고요. 그게 곱해주면 답입니다. 계산은 생략. 됐습니다. 다음 5명을 뽑고 싶은데 야구 선수 대표인 A와 그다음 농구 선수 대표인 B가 포함되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요? 라고 줬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될까? 그러니까 야구 선수 A라고 하는 애 원래 있었던 애야. 그죠? 대표 A가 있었대. 그다음에 얘 대표 B도 원래 있었대. 그럼 걔네들 하나씩 미리 뽑아놨잖아. 그죠? 그럼 A랑 B는 뽑아놨으니까 몇 자리 비어요? 3자리 비겠지, 지금 현재. 그지? 그 3자리에 있는 애를 얘랑 얘 중에서 이제 8명이 남았을 거고 4명이 남았을 테니까 전체 몇 명이 남았겠어? 12명이 남았겠네. 그지? 그러니까 얘는 12명 중에서 그냥 3명을 뽑아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버리면 5명을 뽑는데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는 이미 포함되어 있는 모든 방법의 수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 어렵지 않죠? 다음. 이 중에서 3명을 뽑는데 야구 선수와 농구 선수 중에서 각각 적어도 한 명의 선수는 포함되는 방법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전체 몇 명이야? 14명 중에서 3명을 뽑을 건데 야구 선수 중에서만 3명을 뽑은 거랑 농구 선수 중에서만 3명을 뽑은 거 이것들을 빼버리면 적어도 한 명씩은 다 포함되겠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그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된다. 다 이해되죠? 오케이?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제대로 딱 이해가 됐다면 그 흐름만 딱 타고 간다면 그 다음부터 하는 얘기들은 다 똑같은 얘기들로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뿐이야. 알겠죠? 넘어갑니다. 다음 보자. 이번에는 A, B를 포함한 8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운대. 그죠? 그럼 봐봐. A, B 두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 그러면 나는 몇 명 중에서 6명 중에서 2명을 더 뽑을 거고 그럼 총 4명이 뽑혔지. 그 다음에 그 4명을 뭐 할 거야? 대열할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답이지. 그지? 이거는 누가 할 수 없는 일이냐면 NPR이 할 수 없어. 순열이 할 수 없어요. 뽑는 거랑 나열하는 거를 구분해 놓고 뽑아 놓고 그다음에 나열한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자연스럽게 해석이 가능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NPR이라고 하는 건 절대 여기서는 활용할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해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A는 포함하고요. B는 포함하지 않는 경우래. 그럼 A는 포함하고 B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6명 남은 건 그대로지만 이제 나는 3명을 뽑아야 돼. 그리고 4팩을 곱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A, B 두 사람을 모두 포함하지 않는 경우래요. 그럼 얘는 6명 중에 4명을 뽑을 거야. 그 다음에 4팩을 할 거야. 이런 경우에 한정해서 이때만 6P4로 계산해도 괜찮겠지. 6명 중에 A, B를 다 포함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A, B 빼고 6명 남은 것 중에서 4명을 골라서 나열하고 싶은 거니까 6P4로 한 방에 처리해도 괜찮다. 이런 느낌이에요. 됐나요? 이거 가르치다 보면은 제일 많이 질문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 NPR이에요? NCR이에요? 그러니까 순열 써야 돼요? 조합 써야 돼요? 이거를 나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그거를 골라서 푸는 문제인데. 그죠? 그거를 골라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이런 식들을 내가 써내야 답이 나오는 문제인데 그걸 나한테 물어보고 있어. 생각을 안 하겠다는 소리야. 알겠죠? 생각을 해봐요. 이게 나열의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뽑기만 하는 건지 그 두 개만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으면 NPR을 써야 되는지 NCR을 써야 되는지 충분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구분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을 모두 포함하고요. 또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A랑 B는 뽑아놓고 몇 명 더 뽑아? 2명을 더 뽑을 거야. 그죠? 그래서 일단 6C2로 2명을 뽑아놨어.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한 덩어리를 볼 건데 이거 2개 자리 바뀔 수 있으니까 2팩 하나 곱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총 3개를 나열해야 되니까 거기다 3팩을 하나 더 곱해주면은 전체 나열하는 경우의 수군요. 라고 해서 답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하나 딱 끊어가지고 이렇게 세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이런 복잡한 문제를 되게 쉽게 정리해 놓고 마지막에 계산한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려고 우리는 이런 도구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이해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넘어갑시다. 다음 볼게요. 자, 10개의 숫자 0, 1, 2, 3, 4 해서 9까지 중에 3개를 뽑아 만든 세 자리 자연수의
100의 자리 숫자를 A, 그다음에 10의 자리 숫자를 B, 그다음에 1의 자리 숫자를 C라고 했을 때 답 모르면 답하여라 라고 돼 있어. 아, 잠깐만요. 이거는 재밌네요, 문제가. 여기서 대표적인 매칭 하나만 같이 가져가 보자. 매칭 하나만 가져가 보자. 그러니까 조합이라고 하는 애를 사용할 수 있는 매칭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그 중에서 그냥 함수의 개수를 세고 싶을 때 조합이라는 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순열이라는 걸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걸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봐봐. 그냥 단순하게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x, 이렇게 돼가지고 y가 있었고 1, 2, 3, 4, 1, 2, 3, 4, 5가 있었다고 쳐보자.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1번 그냥 함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 얘들아? 이 구성에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 함수는 총 몇 개 만들 수 있을까요? 얘가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그지? 그 다음에 2가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여전히 5가지. 3이 갈 수 있는 거 5가지. 4도 5가지. 얘는 5가지 곱하기 5가지 곱하기 5가지 곱하기 5가지가 될 거야. 그죠? 얘는 5의 몇? 4제곱까지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여기까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다음 두 번째.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줬다면 처음에 얘는 뽑을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 5가지. 근데 얘가 뽑을 수 있는 건 이제 얘가 뽑은 건 뽑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몇 가지? 4가지가 되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뽑은 애들은 뽑으면 안 되니까 3가지가 될 거고 여기는 얘는 또 얘네들이 뽑은 3명은 뽑으면 안 되니까 다만 2가지가 될 거야. 얘는 OP 4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돼요? 다시 OP4라고 하는 거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봐. OP4라고 하는 거의 의미를. 이 5개 1, 2, 3, 4, 5 이렇게 5개 중에서 오케이? 5개 중에서 나는 4개를 꺼내서 일렬로 나열할 거야. 이런 뜻이잖아. 그지? 그 나열된 경우 중에 하나가 2, 5, 4, 1이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오케이? 이 순서대로 얘가 F1이야. 여긴 얘가 F2야. 여긴 얘가 F3이야. 여긴 얘가 F4야. 이런 식으로 요렇게 정해버리면 하나의 함수가 완성되죠. 그러니까 얘네 중에서 5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그 모든 각각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세팅이 가능하다는 소리니까 얘는 하나의 함수의 개수가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열하는 개수는 함수의 개수가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 이해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함수의 개수 중에서 1대1 함수의 개수가 궁금하다면 얘는 이거 5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할 거야 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매칭을 하나 꼭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OP4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다음 3번. 자, 증가함수. 증가함수 중에서 여기서는 순증가가 있고 사실 단조증가가 있거든. 총 4가지가 있어. 순증가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점점 커지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XI와 XJ가 있는데 걔네들이 이런 크기를 가지고 있다면 FXI와 FXJ가 이렇게 됩니다. 이거이면 이거를 만족하는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순증가 함수다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큰 거의 함수값이 더 컸으면 좋겠어. 작은 거의 함수값이 더 작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3을 선택했는데 2가 4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오케이? 얘가 더 큰 값을 가지면 안 돼. 얘보다는 더 작은 값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얘네들의 크기들이 다 딱딱딱딱딱 정해져 있어야 돼. 이런 걸 가지고 순증가함수라고 하고 단조증가함수는 똑같아. xi, 그다음에 xj 이렇게 돼 있으면 fxi, 그다음에 fxj라고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걸 가지고 단조증가라고 부르거든. 오케이? 이런 걸 단조증가, 이건 순증가. 이건 말 그대로 순전히 증가만 한다라고 해서 순증가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증가하다가 잠깐 멈춰도 돼. 그러니까 함수 그래프로 따지면 얘는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얘는 올라가다가 멈췄다가 올라가다가 멈췄다가 올라가다가 멈췄다 이런 식으로 해도 가능하다. 이런 게 단조 증가고 이런 게 순 증가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랬을 때 이 순 증가 함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순 증가 함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요 5개 중에서 4개를 뽑아 그냥 단순하게 단속에 4개를 뽑아버려.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를 뽑았다. 1과 2와 3과 5를 뽑았다라고 한다면 그 크기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F1, F2, F3, F4가 알아서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하나의 함수가 완성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내가 뽑아서 나열까지 해줘야 하나의 함수가 완성되는 거야. 누가 더 큰지 순서를 정해주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기는 얘는 순서를 아예 정해줘 버렸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열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역할은 뽑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요걸 만족한 순증가 함수의 개수가 OC4가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 이해되니? 오케이? 순증가 함수는 OC4가지가 되는 거야. 단조 증가는 나중에 배우는 이제 OH4가지입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중복 조합이라는 걸 가지고 풀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알겠죠? 근데 문제도 나왔죠. 그죠? 문제 나왔으니까 일단은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아니야, 이건 하지 마. 지금 몰라도 돼. 알겠죠? 중복 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몰라도 이거 확통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알겠죠? 이게 문과 갈 친구들은 배우겠지만 이과 갈 친구들은 왜? 그냥 됐죠? 이거는 지금은 몰라도 된다. 그래서 순증가는 이렇게 계산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알겠지? 좋아요. 그래서 함수의 개수 중에서 이 정도의 매칭은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여기 있는 얘도 뭐냐면 5파이 4라고 해가지고 중복 순열을 의미해요. 그래서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순열, 조합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돼 있어. 각각의 역할들이 있어요. 오케이? 근데 요거랑 요거는 요 기호는 몰라도 이것까지는 당연히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바라보면 되는데 여기 있는 얘는 이 기호도 모를 뿐더러 그지? 여기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모르잖아. 이거는 계산할 수 없다. 지금은 계산할 수 없다. 그냥 단순하게 노가다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노가다 하는 것도 많이 훈련해 봐야 되니까. 알겠지? 이거는 확통해서 다시 제대로 배우면 좋겠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줬잖아, 얘들아. 이렇게 줬잖아. 그럼 이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매칭을 해보겠다는 거야. 여기에 A를 주고 여기다 B를 주고 여기다 C를 준 다음에 X. 여기가 Y 해서 0, 1, 2, 3, 4, 땡땡땡땡 9까지. 이렇게 돼 있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라고 생각해도 똑같잖아. 그지 아니? 지금 현재 문제에서 말하는 이 상황과 내가 지금 다시 이렇게 매칭을 했어. 이 상황을 이렇게 매칭을 했어. 그럼 이 상황과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완전 똑같지. 그랬을 때 1번은 뭐야? 세 자리 자연수가 궁금하니까 A가 뭐만 아니면 되겠어? 0만 아니면 된단 말이야. 그치? A가 0으로만 안 가면 돼. 됐나요? A가 뭐였으니까? 100의 자리 숫자였으니까. 그러니까 A가 0으로 안 가면 얘는 몇 가지가 되겠어? A가 갈 수 있는 가지수는 9가지가 되고 그 뒤에 있는 얘네들은 그대로 9가지가 될 거고 그다음 뭐가 되겠어? 다시 잠깐만. 3개를 뽑아서 만든 거니까 얘는 일단 1대1 함수여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9가지가 될 거고 그다음 8가지가 될 거야. 그래서 이게 1번 문제의 답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됐나요? A가 갈 수 있는 거는 요거 빼고 나머지 9개가 돼. 9개 중에 하나를 갔어 라고 한다면 B가 갈 수 있는 거는 요거 빼고 이제 10개 중에서 요거 뺀 나머지니까 얘는 9가지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얘는 2개 뺀 거니까 8가지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세버리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니? 얘는 순 감소 함수라고 생각해도 괜찮겠다. 그지? 여기서는 순 증가만 했는데 당연히 순 감소도 그 순서를 역수로 거꾸로 해가지고 내가 배치를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결국 뽑기만 하면 되는 입장에서 똑같거든. 순 증가나 순 감소는 똑같고 단조 증가나 단조 감소의 함수의 개수는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럼 여기는 얘는 점점 더 작아진다고 한 거니까 여기 있는 얘에서 몇 개만 10개 중에서 몇 개만 뽑아? 3개만 뽑아버려 그냥. 됐나요?
세 개만 뽑아버려. 그러면은 제일 큰 게 A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뽑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순서로 요렇게 알아서 하나씩 배치가 될 테니까 하나의 함수가 완성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뽑기만 하면 알아서 지금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가 됩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게 2번 답이 되는 거야. 됐나요? 그 다음 3번. 3번은 뭐야? 얘는 잠깐만. 아, 근데 그러네. 아, 여기 써놨구나. 같은 숫자 여러 번 뽑아도 된댔어. 그죠? 그럼 여기 1번 문제가 틀렸겠다. 그죠? 1번 문제는 9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렇게 해줘야 맞겠네. 맞아요? 같은 숫자 여기 뽑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9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렇게 해줘야 맞네. 그 다음 마지막 3번으로 가서 이렇게 되는 자연수는 모두 몇 개인가요? 라고 했는데 그럼 이거는 봐봐. 지금 A, B, C 이렇게 돼 있는 얘가 지금 13개가 있어. 근데 A, B, C 이렇게 된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A, B, C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A, B, C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3번 문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요 경우의 수랑 이거랑 이것까지 이렇게 4개를 다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 어떤 상황이야? 이거 두 개는 어차피 같은 곳으로 갈 거야. 그리고 여기는 얘만 다른 곳으로 갈 건데 누가 더 컸으면 좋겠어? 여기는 얘가 더 컸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 이 10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면 된다? 2개를 고르면 된다. 이렇게. 얘네들은 어차피 한 곳으로 갈 거니까 하나 취급해주면 되겠지. 이해돼? 다음,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반대로 이거 2개가 한 곳으로 갈 거고 여기는 얘는 더 큰 곳으로 갈 거야. 얘도 10C2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다. 다음, A랑 B랑 C랑 다 같은 경우는 그냥 얘가 다 하나로 묶여서 한쪽으로 가는 상수함수를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당연히 얘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0 빼고 나머지 몇 가지? 9가지가 가능하겠네. 그래서 이만큼이 답이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돼요? 지금 이거는 중복조합을 안 배웠기 때문에 좀 불편을 감수하고 이렇게 푼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이거를 더 쉽게 풀려면은 나중에 확통 가서 중복조합을 배우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해됐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도구가 많다는 건 얘들아 그 도구를 익히는 과정은 당연히 힘들지만 그지? 다 익혀놓으면은 훨씬 더 편하게 풀 수 있어요. 이해돼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번으로 한번 가보자. 다음 그림과 같이 가로줄 4개와 세로줄 5개가 같은 간격으로 수직으로 만나도록 그어져 있대요.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그 다음에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천천히 가보자. 그래서 직사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를 해보고 싶어요. 여기서도 하나의 또 매칭이 하나 들어가면 좋겠는데 봐봐. 일단 기본적으로 직사각형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이런 식으로 세버리면 당연히 중복이 생길 거고 당연히 빠지는 게 생길 거예요. 그죠? 맞아? 무턱대고 그런 식으로 하나씩 세버리면 당연히 되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어차피 직사각형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여기 있는 얘니까 가로줄이 몇 개 필요하고 2개 필요하고 세로줄이 몇 개 필요하구나 2개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이 1개, 2개, 3개, 4개, 5개 세로줄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 이게 1개, 2개, 3개, 4개, 4개의 가로줄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여기서 하나, 2개 선택되고 여기서 하나, 2개 선택된다면 이렇게 된 직사각형 하나가 완성되는 거야 로 취급해버리면 그냥 이게 이거 2개 곱한 결과가 직사각형의 개수가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유연하게 이런 느낌으로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 됐나요? 다음 정사각형이 아닌 거의 개수가 궁금했잖아. 그럼 정사각형인 거의 개수를 빼버리면 되겠지 여기서. 그럼 정사각형인 거의 개수는 어떻게 셀 수 있을까? 이건 어차피 정사각형이니까 이거 1개, 2개, 3개, 4개
한 개, 두 개, 세 개 해서 4 곱하기 3, 4 곱하기 3가지가 있고요. 됐나요? 그리고 두 칸짜리는 한 개, 두 개, 세 개, 한 개, 두 개 해서 4 곱하기 2가지가 있고요. 됩니다? 세 칸짜리는 한 개, 두 개 해서 2 곱하기 1가지가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더해버리면 되겠구나. 이건 3 곱하기 4죠. 한 개, 두 개, 두 개, 세 개였으니까 3 곱하기 2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해서 여기는 얘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줄어들고 여기는 얘도 얘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줄어들면서 이렇게 다 곱해버리면 걔가 정사각형의 개수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얘가 양이 좀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있잖아. 그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한 개, 두 개, 세 개. 그래서 이렇게 돼 있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여기서 한 개짜리를 바라본다면 한 개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 하나, 둘, 셋, 넷, 4. 그 다음 두 개짜리는 이제부터 더 이상 셀 필요가 없어. 왜? 얘보다 하나 적을 테니까. 얘보다 하나 적을 테니까. 이제 세 개짜리는 얘보다 하나 적겠지 뭐. 얘보다 하나 적겠지 뭐. 네 개짜리는 얘 하나 적겠지 뭐. 하나 적겠지 뭐. 다섯 개짜리는 없겠지. 이거 다음은 0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더해버리면 얘가 정사각형이 뭐가 되는구나? 개수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세면은 편하게 셀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기억해 놓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얘에다가 여기 있는 얘를 다 계산한 거를 이렇게 빼주면 그게 2번 문제의 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됐나요? 다음 마지막 3번 문제 보니까 20개의 교점에서 3점을 택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래. 그냥 한 개, 두 개, 세 개를 이으면 삼각형이 하나 나오니까 삼각형 다 한번 일일이 세봐야지라고 하면 진짜 엄청 끔찍해지겠지 또. 그죠? 그러니까 나는 뭘 할 거야? 그냥 어차피 20개 중에서 3개를 택하기만 하면 되잖아. 20개 중에서 3개를 택하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면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질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와중에 요렇게 택해져 버리면 이게 삼각형이 안 된단 말이지. 그지? 그런 것들은 딱 뭐 해줘야겠어? 빼줘야겠네.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일단은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지금 네 개짜리. 야, 이건 좀 많다. 세 개가 한 줄짜리도 있을 거고 네 개가 한 줄짜리도 있을 거고 5개가 한 줄짜리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세 개가 한 줄에 있는 경우를 생각해봐. 여기서는 요렇게 말고 있나요? 이렇게 되게 많은데 이거 이렇게 또 있니? 지금 뭐 세는지 알겠지 얘들아? 뭐 세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세 개 중에서 세 개를 골라버리면은 어차피 삼각형이 안 나올 테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다 뺄 거야 라고 지금 생각해 주면 되겠다. 그지? 몇 개야 이게? 다시 해보자. 이게 헷갈려요 하다 보면.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뭐야? 세 개짜리가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네 개까지 있고요. 그죠? 또 요거 해서 요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그래서 여기까지 8개네, 그지? 그냥 더 있나요? 3개짜리. 안 보이죠? 이렇게 있을 것 같아. 그지? 그래서 3개가 한 줄인 거는 8개가 있었을 거야. 이거는 나중에 빼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개짜리. 4개가 한 줄인 거 찾아보자. 4개가 한 줄인 거. 4개가 한 줄인 거는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5개에다가. 그죠? 얘는 또 뭐 있어요? 6개, 7개, 8개, 9개에다가
또 있나요? 9개가 있죠. 됐어? 근데 걔는 9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9개에서 그 4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것만큼이 전부 다 삼각형이 안 나오는 것들이니까 여기다가 4C3을 이렇게 곱해버려서 얘를 빼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되니?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죠. 뭐도 있어? 5개가 한 줄짜리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둘, 셋, 넷. 얘는 4개밖에 없겠지. 그지? 4개밖에 없을 거야. 그냥 4개. 그래서 5C3. 여기서 이것까지 이렇게 빼버리면은 결국 삼각형의 개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노가다를 해줘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하나 꼼꼼하게 되게 꼼꼼하게 찾아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알겠죠? 이런 느낌으로 하나하나 다 찾아주세요. 넘어갑니다. 오케이? 좋아요. 비슷한 문제들 쭉쭉쭉쭉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개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이를 한번 해볼게요. 봅시다. 분할.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분할. 이건 지운다. 분할이라고 하는 게 뭔지 일단은 좀 그 개념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따로 필기를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꼭 기억해 놓고 있어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 그렇죠? 분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말 그대로 그냥 팀 편성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얘들아 봐봐. 7명의 학생을 4명, 2명, 1명, 3개의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줬어요. 라고 생각해 봐. 오케이? 이거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가장 빨라요. 오케이? 그래서 7명의 학생이 있었어. 또 여기서 4명을 뽑아가지고, 일단은 나는 4명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뽑아서 한 팀을 만들고요. 그럼 7C4를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몇 명 남았어? 3명 남았지. 그 3명 중에서 2명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또 한 팀을 만들고, 나머지 1명 중에 1명을 뽑아서, 이건 사실 안 해도 되지. 이건 어차피 경우수 한 가지니까. 요거는 그냥 이대로 해서 한 팀 만들고 이렇게 세 팀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은 얘가 이렇게 세 개의 조로 쪼개지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이게 분할이거든. 여기까지는 쉬워요. 근데 다음부터가 문제야. 봐봐. 만약에 이 7명의 학생을 3명, 3명, 1명, 3명, 3명, 1명 이렇게 세 개의 조로 나누고 싶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오케이? 3명, 3명, 1명이야. 뭐가 달라요? 어차피 여기 1, 2, 3, 4, 5, 6, 7 똑같이 있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7명 중에 3명을 뽑아가지고 한 조를 만들고 7명 중에 4명 중에 3명을 골라서 한 조를 만들고 1명 중에 1명 골라서 한 조를 만들면 됐나요?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렇게 된 이 경우와 만약에 다시 처음에 이 경우의 수에서 이렇게 뽑혔다고 쳐보자. 그 다음에 이 경우의 수에서 이렇게 뽑혔다고 쳐보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 경우에서 이렇게 뽑혔다고 쳐봐. 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라고 하는 거는 다시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라고 하는 거는 얘도 포함되고 얘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수야 지금 현재.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거 두 개는 팀 편성, 그러니까 세 조로 나눈다라는 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 2, 3, 5, 2, 3, 5, 1, 4, 6, 1, 4, 6, 7, 7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현재. 그럼 세 개의 조로 나눈다라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 경우랑 이 경우는 어때? 같은 경우가 되죠. 진짜 차이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럼 이건 두 개로 따로 세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로 셀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뭐 해줘야겠어? 2팩분의 1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2팩분의 1을 곱해서 2팩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지. 그래야지 여긴 얘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된다. 다시 봐봐. 얘랑 얘가 두 팀이 있는데 얘랑 자리가 바꾸는 얘랑 자리를 바꾸는 이 경우랑 이 경우 이거랑 이거 자리를 바꾸는 이 두 가지의 경우만큼 계속 다 모든 경우에서 다 중복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걔를 2로 나눠줘야지. 2팩으로 나눠줘야지 걔는 뭐가 된다? 이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가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이해돼요? 알겠어? 여기서 얘를 해주는 이유가 알겠니?
여기 3이랑 3, 이 두 개의 숫자가 같았기 때문에 여기 얘는 2팩으로 나눠줄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얘는 어때? 4, 2, 1 다 달랐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차피 얘 이렇게 쪼개졌을 때 어떤 경우의 수를 갖다 놓더라도 중복될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 3, 3이 같아지면서 얘는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중복되는 경우를 나눠줘야 됩니다. 이런 느낌이지. 하나만 더. 자, 6명의 학생을 2명, 2명, 2명 이렇게 3개의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가 궁금합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6명이 있었어요. 2명을 뽑을 겁니다. 4명 중에 2명을 뽑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명 중에 2명을 뽑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지금 현재. 그죠? 근데 이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등등등등의 결과에 다 중복이 된단 말이야. 몇 개가 중복이 되겠어? 이거 3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인 3팩, 즉 6개만큼 중복이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곱하기 3팩분의 1을 해줘야 전체 경우가 된다, 경우의 수가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그럼 여기서 이 3팩이라고 하는 이 3이 의미하는 그 의미는 뭐야? 2 이렇게 똑같은 게 몇 개 있었어? 3개가 있었어. 3개가 있었으니까 쟤네들 중복이 발생할 요지가 있어. 걔네들은 중복 없애주고 싶어 라는 의미로 3팩을 나눠주는 거야. 3팩을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일단 요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요 세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왜 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얘는 왜 2팩으로 나눠준 거고 얘는 왜 3팩분의 1로 3팩으로 나눠준 건지 이 세 개를 너희가 스스로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지 이 분할의 개념 자체가 잡혔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나요? 그래서 자, 봐봐. 서로 다른 n개를 p개, q개, r개 그래서 이거 다 더한 게 n개였어. 세목공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에서 얘랑 얘가 서로 다 다르면은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랑 얘 중에서 어느 두 개만 같으면은 나중에 2팩분의 1을 하나 곱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세 개가 다 같았어? 마지막에 3팩분의 1로 나눠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몇 개만 너희가 한번 해보자. 자, 12명의 학생이 있어요. 4명, 4명, 3개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구해주세요. 한번 불러볼까요? 처음에 뭐가 되면 되게 12, C, 4. 됐죠?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 이렇게 순서대로 계속 돌릴 거야. 알겠죠? 지성이 먼저. 그 다음은 몇 명 남았어요? 그렇지. 8명. 좋아요. 그 다음에 준영이. 4. 4. 좋아요. 그 다음에 그렇지. 300분의 1이 달려야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다음 12명을 4명, 4명, 2명, 2명 4개의 조로 쪼개고 싶어요. 제이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렇지. 좋아요. 현수. 8C4. 좋습니다. 다시 지성이. 다시 2가 되겠지 이번에. 2명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 2C2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준영아. 얘는 200분의 1. 또 200분의 1이 되는 거야. 왜? 요거랑 요거 중복될 수 있고 요거랑 요거 중복될 수 있잖아. 그지? 두 번에 걸쳐서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이해되나요? 오케이? 좋아요. 다음. 동호이가 끝까지 다 해보자. 11C3, 9C3, 6C3, 3C3, 400분의 1. 좋아요. 아주 퍼펙트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왜 여기서 나눠져야 되는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가면 된다는 소리야. 이게 분할의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분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어. 됐나요? 그 다음에 논외로. 이거 한번 해보자. 현수야, 몇 가지일까요? 이거. 12C3, 4, 땡. 지성아, 몇 가지일까? 준영아, 몇 가지일까요? 4가지? 땡. 동욱이. 땡. 제이. 1가지. 정답입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이 경우의 수에서 제일 많이 강조했던 거 결국 뭐야? 차이가 있니 없니? 똑같은 바둑돌을 4개, 4개, 2개, 2개로 놓는다고 해서 얘들을 막 내가 바꾼다고 해서 그 차이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쟤는 저렇게 놓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판단을 하라는 소리예요. 그냥 딱 주어진 대로 있잖아. 주어진 대로 자연스럽게 이거 배웠으니까 이거대로 풀어야지라고 해서 뭐 공식처럼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너희가 편안하게 해석을 해주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개념을 잡아줘야 돼요. 정확하게. 알겠죠? 얘는 차이가 없잖아요. 그지? 상황을 너희가 분석을 해볼 수 있어야 돼. 분석을 해봤더니 차이가 없네. 이 모든 경우를 내가 다 머릿속으로 한번 몇 가지만 해봐. 그럼 다 차이가 없는 거잖아. 얘는 그냥 한 가지야.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페이크. 그죠? 여기서 이거 딱 보고서 이런 식으로 어디 갔어? 요것처럼 똑같이 계산을 해버리면 이거랑 똑같다. 이렇게 계산해버리면은, 되게 슬픈 일이 발생하겠죠. 그죠? 슬프지 않게, 자연스럽게. 얘네들은 다 서로 다르거든, 얘들아. 12명 사람이잖아. 아무리 쌍둥이라고 해도 다르잖아. 그지? 다 다른 애들이니까 이거 다 다른 것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중이야. 근데 얘는 똑같은 거니까 자연스럽게 한 가지가 되는 거야. 이런 느낌을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내용이었는데, 마지막 개념이었고, 이게 마지막 내용이었는데, 경우에서 처음에 했던 이야기랑 어때? 딱 관통을 하고 있지. 상황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차이예요. 그죠? 그래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고 여기서 이게 나눠주는 것도 뭐야? 차이가 없어진 것들이 이만큼이 생기니까 이만큼 나눠가지고 다 한 가지로 보겠어요. 이런 뜻이었잖아. 그지? 그래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순열이랑 조합이랑 나누는 차이가 뭐예요? 자리 바꿔도 되나 안 되나 그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거를 결국 그러니까 세 개를 뽑았어. 그 세 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만큼이 중복 처리가 되는 거니까 3팩으로 나눠준 게 NCR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 없다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배우면은 일단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부 다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 몇 개만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 수학하는 이렇게 마무리입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는 총 정리할 거야. 프린트 준비해놨거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다시 문제 풀어보면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얘는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프린트 나눠주고 바로 하나씩 리뷰하는 시간으로 가질 거예요. 왜냐면 시험을 보면은 리뷰할 시간이 없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얘는 어쩔 수 없이 총정리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10명의 학생에게 실험 지도를 하는데 기구가 부족해서 3명, 4명 쪽으로 나누기로 했대. 근데 10명 중에 2명은 여학생이고요. 여학생을 같은 조에 넣기로 했을 때 나누는 방법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 이거는 그냥 단순한 분할보다 더 어려워 보인다. 그지?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여학생 2명이 같은 조에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여학생 2명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는 걔가 3명짜리 조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여학생이 4명짜리 조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될 수.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돼서 여학생이 여기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 분류를 먼저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처음 이렇게 분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 상황이라면 이제 남학생들만 뭐 하면 돼요? 배치해주면 되죠. 그지? 남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 한 명, 3명, 4명 조로 나눠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얘는 몇 명 남았어? 8명 남았어. 8명 중에 1명, 그 다음에 7명 중에 3명, 4명 중에 4명. 얘는 1과 3과 4니까 중복될 게 하나도 없네.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끝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남학생 2명, 3명, 3명이야. 얘는 이제 남학생을 2명, 3명, 3명 조로 나눌 거야. 이런 생각이잖아. 지금 현재. 그죠? 그러니까 얘는 8시 2 곱하기 6시 3 곱하기 3시 3에다가 2팩분의 1을 달아줘야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더해주는 게 답이구나.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됐죠? 상황 자체가 좀 복잡해지면 뭘 통해서? 분류를 통해서 상황을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요. 그죠? 만들어 놓고 각각을 계산한 다음 마지막에 더해주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요.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고생했습니다. 그동안 배우느라고 많이 고생을 했고요.